안녕하세요. 수학이 쉬워지는 시간, 더 신나고 더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함께할 김희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기예보 보셨나요? 오늘은 몇 도이고 내일은 몇 도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일의 일기예보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2도, 강릉이 0도, 광주가 2도, 부산이 4도, 제주가 5도로 오늘과 같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땠나요? 네, 선생님 기상캐스터 같았나요? 네, 실제로 내일의 날씨는 아니니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자, 내일 날씨가 이렇다고 했을 때 우리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내일 날씨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딘가요? 네,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5도가 되겠죠. 그 다음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요. 네, 부산이 4도, 강주가 2도, 그리고 강릉이 0도로 점점 추워지죠. 그리고 가장 추운 곳은 네, 서울이 영하 2도로 가장 춥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네, 0이라는 숫자는 1보다도 작은 수이고 또 영하 2도라고 쓴 저 숫자는 0도보다도 더 작은 수다라는 거를 우리가 쓰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아하, 0과 영하 2도는 분명 자연수는 아닌데 수를 더 확장시켜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그 수를 배울 건데요. 바로 오늘의 제목인 정수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정수 개념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40쪽입니다. 교재 40쪽에서는요. 양의 부호를 가진 수와 음의 부호를 가진 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41쪽에서는 네, 드디어 정의합니다. 정수 개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 장 넘기셔서요. 네, 42쪽에서는 절대값의 개념 배우게 되고요. 43쪽에서는 이제 정수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한 장 더 넘기니까 문제가 많이 있네요. 이 중에서도 몇 문제 골라서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수의 개념 잡으러 개념 잡자 송으로 신나게 출발해 볼게요. 개념 잡자 잡았다. 네, 여러분과 함께 볼 첫 번째 개념은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가진 수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요.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 조금은 생소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아까에 이어서 기온으로 같이 좀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온도계입니다. 온도계를 보면요. 0도를 기준으로 네, 위에 올라가면 영상, 또 아래로 내려가면 영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0도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되는 두 값을 우리가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영상 3도씨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양의 부호를 써줍니다. 영하 5도씨는요, 네, 음의 부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영상, 영하를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로 나타내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네, 양의 부호는요, 플러스라고 읽어주고요. 음의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읽어줍니다. 아하, 그러면 영상 3도씨는 네, 플러스 3도씨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영하 5도씨는요, 네, 마이너스 5도씨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밖에 우리 실생활에서 또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몇 가지 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까 영상, 영하의 개념 우리 공부했듯이 우리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나타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영상 3도야 그러면 네, 플러스 3도씨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영하 2도다 그러면 네, 마이너스 2도씨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는 10% 증가했습니다. 그럴 때는요, 네, 플러스 1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 작년에는 20% 감소했었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네, 마이너스 2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이번 달에는 이익이 1,000원이 났어. 그럴 때는요, 네, 플러스 1,000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 이번 달에는 손해가 났어요. 많이 못 팔았어요. 그래서 500원 손해 났습니다. 그럴 때는요, 네, 마이너스 500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해발과 해저. 자, 이 개념은요. 네, 해수면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해수면을 기준으로 네, 위로 올라간 부분이 해발이고요. 네, 바다 아랫부분이 해저입니다. 그래서 해발 뭐 500m다. 그럴 때는요. 플러스 500m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해저. 네, 해저 뭐 300m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300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플러스 3, 플러스 100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00 이 모든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네, 정수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그럼 정수의 개념 정확히 확인하러 가야겠죠? 자, 두 번째 개념 들어갈게요. 정수입니다. 자, 정수는요. 아까 봤듯이 플러스를 이용한 양의 보호를 이용한 양의 정수가 있고요. 또 마이너스라고 붙은 음의 보호를 이용한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자, 양의 정수 한번 써볼게요. 어떤 게 있느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네, 이런 수들이 있을 거고요. 음의 정수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네, 이런 수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요. 이 양의 정수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에서 네, 이 플러스 기호 우리 생략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냥 1, 그냥 2, 그냥 3. 아, 그냥 1, 그냥 2, 그냥 3 하니까 어떤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자연수. 네, 결국은 양의 정수는 자연수와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자연수는 정수 안에 있구나. 이런 개념이 좀 생기겠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럼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이 친구. 네. 이 0은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사이에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0을 꼭 까먹지 말고 정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수는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의 정수는 아까 선생님이 자연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연수의 집합은 정수 안에 있으니까 정수의 무슨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연수는 정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려볼 수가 없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요. 선생님이 네, 벤 다이어그램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정수라는 집합을 여기다가 써주면요. 정수 안에는 네,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가 있죠. 그 중에서 양의 정수는 우리가 뭐라 그랬느냐?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는 네, 정수 집합에 우리가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네, 양의 정수들이 들어있겠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수 바깥쪽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음의 정수, 반대되는 음의 정수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또 누가 있나요? 네, 빼먹으면 안 되는 친구 0이 있죠. 그래서 네, 0도 있다 꼭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네, 마이너스 3 더 있죠. 그래서 다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 점점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수 집합 표현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여러분 교재에는 유제 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전체의 집합을 G,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N이라고 할 때, 네, 보기에 있는 원소들을 네, 찾아 써라 라는 문제입니다. 집합에 관한 문제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보기 안에 네, 정수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문제 1번과 문제 1번 한번 살펴보세요. 1번은 네, G 빼기 N이라고 써 있죠. 어허, 우리 이거 2강에서 같이 배웠던 집합입니다. 무슨 집합 뜻이었죠? 예, 기억이 좀 안 나요.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네, 집합 G에서 N을 빼라. 차집합이죠. 네, 집합 G에서 N을 빼라.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점심에만 먹은 반찬 구할 때 차집합 썼었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 표시? 교집합의 교, 합집합의 합. 기억이 나시죠? 네, 교집합 표시입니다. 즉, 정수집합과 자연수 집합에 예, 겹치는 부분, 교차하는 그 부분의 집합을 써주는 그런 문제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줘야겠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 벤 다이어그램 그렸던 거 기억을 하면서 먼저 정수 집합부터 표시를 해줍니다. 정수 집합. 그래서 여기서 정수 집합을 G라고 놓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G라고 씁니다.
그 안에 자연수 집합, 그쵸? 양의 정수는 자연수니까 이렇게 자연수 집합 n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n이라고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지 보기에서 한번 여기다가 채워 넣어볼게요. 먼저 마이너스 9, 네, 마이너스 9는 음의 정수죠? 여기 있습니다. 플러스 3, 그러면 플러스 3은 네, 자연수니까 여기 들어있고요.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음의 정수 여기 있습니다. 0은요? 그렇죠, 이쪽에 있어야 되고요. 4는요? 네, 자연수죠? 그래서 4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다 한번 채워 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지차 집합 n, 즉 정수 집합에서 자연수 집합을 빼줘라. 빼고 남는 건 누구일까요? 네, 이만큼이 쏙 빠지니까 남는 거는 그렇죠. 0과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지차 집합 n에는 들어있는 원소는 누구냐? 0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교집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집합은요. 그렇죠. 두 집합이 겹치는 부분.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겹치나 볼까요? 네, 정수 집합 안에 자연수 집합이 쏙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집합은 누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바로 자연수 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교집합은 누구다? 네, 플러스 3과 4가 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물론 집합이니까요.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써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문제에서는요. 원소를 보기에서 찾아 써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원소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수 집합과 자연수 집합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조금 감이 잡히나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표현을 해볼게요. 이번엔 수직선에서 한번 정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때는요. 사실 자연수를 수직선에 표현을 했었죠. 네, 직선에다가 눈금을 그리고 1, 2, 3, 4 이렇게 자연수 표시를 했었는데요. 정수,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나 한번 같이 볼게요. 정수는요, 먼저 아까 기준이 되는, 네, 그렇죠. 0이 있다고 했습니다. 0을 기준으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0을 기준이 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원점. 기준이 되는 점. 그리고 이 원점을 기준으로, 네,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 때마다, 네, 1씩 커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얘를 양의 정수라고 부르고요. 반대쪽으로 가면요. 네, 하나씩 작아지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음의 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까 양의 정수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양의 정수는 네, 자연수다. 그래서 자연수와 같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정수는 이 점 어떻게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표현하는 걸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4번입니다. 자, 첫 번째, 마이너스 3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라. 자, 그럼 마이너스 3은 어디에 있죠? 네, 원점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니까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점을 표시할 때는요. 이렇게 점을 조그맣게 색칠을 해주고요. 1번 문제의 답이니까 1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요. 플러스 2. 플러스 2는요. 0을 기준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2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마이너스 1. 그렇죠.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가니까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칠해주고요. 3번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4번 4. 4는요. 그렇죠. 양의 정수 플러스 4죠. 그래서 색칠해주고 4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정수의 개념 확실히 잡히죠. 그럼 이 수직선 개념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제인 절대값 같이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절대값. 자, 선생님이 먼저 이 얘기를 해볼게요. 0에서부터요. 플러스 5까지 거리를 한번 재봅시다. 거리 한번 재볼까요? 자, 그러면 0에서부터 플러스 5까지는 몇 칸을 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가죠. 그래서 네, 거리가 5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리가 5인 점이 플러스 5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반대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0에서부터 거리가 5인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가니까 네,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까지 거리도 똑같이 뭐다? 네, 5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거리가 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요. 원점에서부터 어떤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절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원점에서 어떤 점까지의 거리, 그 거리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절대값, 이렇게요. 그러면 플러스 5의 절대값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5가 되겠죠. 거리니까 5. 또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니까 5가 될 겁니다. 이게 절대값이구나. 절대값의 개념, 바로 원점에서부터 거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은 얼마냐? 절대값 계속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쓰는데요. 절대값의 기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네, 플러스 5의 절대값, 그럴 때는요, 여기에 이렇게 숫자 앞뒤로 칸막이를 써줍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5의 절대값, 이런 뜻입니다. 얼마라고요? 5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5의 절대값,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거리도 5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의 기호는요, 네, 칸막이 안에다가 숫자를 써주면 되고, 그때 나타내는 거는 뭐다? 거리다. 라고 우리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플러스 3의 절대값은, 그러면, 네, 0부터 3까지, 플러스 3까지의 거리니까, 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그럴 때는, 네,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이러면 0부터 마이너스 7까지의 거리니까 7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절대값은 거리라는 뜻인데, 구할 때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부호 떼고 숫자만 쓴다. 그쵸? 절대값은 부호 떼고 숫자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답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절대값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구하여라. 1번입니다. 마이너스 4의 절대값. 그러면 0부터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를 뜻하고 우리 기호는 어떻게 쓸까요? 네, 마이너스 4에 이렇게 칸막이를 써주고 얘가 얼마냐? 그렇죠. 거리니까 4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0의 절대값. 0의 절대값? 네. 원점 0에서부터 0까지의 거리? 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예요? 그렇죠. 0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플러스 9의 절대값. 그렇죠. 0부터 플러스 9까지의 거리. 그래서 9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그러면 0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니까 네,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값은 부호를 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이 숫자들 중에서 원점에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점은 누구일까요? 자, 원점에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묻는 거죠. 그럼 누굴까요? 네,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죠. 3번이 절대값이 가장 크니까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까지 확인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네 번째 개념 잡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주제는 정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잠깐 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수직선의 자연수 표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오른쪽으로 수가 갈수록 커지고요. 왼쪽으로 수가 갈수록 작아진다. 우리 그 개념 배웠었죠. 정수 똑같습니다. 정수 똑같이 오른쪽으로 수가 가면요. 네, 수가 커집니다. 수가 커지고 수직선 왼쪽으로 가면요. 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네, 작아진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소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음의 정수와 0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음의 정수 아무거나 하나 써볼게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2, 0 대소 비교를 하여라. 누가 더 큰가요? 그렇죠. 당연히 음의 정수보다는 0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큽니다. 자, 그럼 이번엔 양의 정수와 0을 비교해 볼 거예요. 아무거나 또 선생님이 예를 하나 가져올게요. 플러스 3. 자, 플러스 3과 0을 비교하면요. 그렇죠. 플러스 3이 0보다는 오른쪽에 있죠. 얘가 더 큽니다. 좋았어. 두 번째. 자, 이번에는요.
양의 정수끼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플러스 1과 플러스 3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큰가요? 아, 너무 쉽죠? 당연히 3이 더 크죠? 숫자 큰 게 더 크죠? 그렇죠. 3이 1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음의 정수끼리 비교해 봅시다.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누가 더 클까요? 아, 숫자가 더 큰 게 왠지 더 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얘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음의 정수끼리 비교는 조심하자. 왜냐? 보세요.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4는 네, 저쪽 멀리 있죠. 누가 더 큰 수입니까? 네, 얘가 더 큰 수예요. 아하. 음의 정수에서는 네, 숫자 크다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숫자가 작은 쪽이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더 큰 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양의 정수에서는요. 숫자가 큰 게 크다.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음의 정수에서는요. 그쵸? 얘가 오히려 더 작았죠. 그래서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배운 이 개념 말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음의 정수는 0보다 작고 양의 정수는 0보다 크다. 우리 아까 그렇죠. 음의 정수는 0보다 왼쪽에 있었고 양의 정수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이 개념 맞다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양의 정수는 절대값 클수록 크다. 그래서 숫자 큰 게 크다. 얘는 자연수 생각하면 당연한 말. 세 번째 선생님이 조심하라 그랬어. 그래서요. 음의 정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가 아니라 반대로 작은 수가 된다라는 개념 우리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다 작다는 해봤으니까 이번엔 부등호 표현하는 거 더 몇 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우리 부등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 겁니다. 아까 우리 크다는 했는데 크거나 같다? 그럼 부등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크다라는 거는 그렇죠. 크다라는 거 이 표시입니다. 같다는요? 네, 이 표시예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는 표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A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는자를 네, 하나만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 같은 말 크거나 같으니까 네, 작지는 않죠. 그래서 작지 않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A는 3보다 작지 않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이 기호를 써주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이 개념 배웠었죠. 뭐라고 이름 붙였죠? 네. 3을 포함해서 큰 수. 그래서 A는 우리 3 이상이다 라는 말 우리 초등학교 때 썼었는데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작다라는 표시는 네, 이 표시고요. 같다는요? 네, 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 주느냐?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두 줄 쓰면 안 되고요. 한 줄만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작거나 같다라는 말, 같은 말 어떤 표현이 있나요? 네, 크진 않죠. 그래서 A는 5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작거나 같다, 5를 포함하고 그거보다 작은 수.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무슨 말이 있었죠? 네, A는 5 이하이다. 우리 이 표현 배웠었죠?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다 라는 것도 우리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이번엔 부등호가 두 개가 들어간 식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A는 1 이상 5 미만이다. 이상은 뭐죠?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고 5 미만이다. 미만은요. 그쵸? 5를 포함하지 않고 작아야 되죠. 그래서 5보다 작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 부등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같다. 네, 이렇게 는자 하나만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5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어서 얘는 5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간단하죠? 하나 더 해볼까요? A는 3초가 7 이하이다. 초가라는 말은 뭔가요? 네, 3을 포함하지 않고 3보다 큰 수예요. 4, 5, 6 이런 친구들이요. 그래서 A는 3보다 크고 7 이하이다. 그래서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 부등호로 나타내면 그렇죠. A가 3보다는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네, 7보다는 작거나 같다. 같다 표현할 때 그렇죠. 여기다가 는 표시할 때는 한 줄만 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수의 개념 배워봤고요.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했었고 수직선을 통해서도 확인했었죠. 그리고 수직선에서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거리 뭐라고 배웠죠? 네, 절대값 오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별표 조그맣게 하나 쳐주고요. 계속 많이 나오니까 그 개념은 꼭 잡아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념으로 우리가 부등호의 사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개념 충실히 잡았으니까 이제 또 잠깐 쉬어가야겠죠? 수학의 맛을 아는 자, 수학의 다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 정수를 만나시는 기상캐스터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님. 정수를 매일 만나신다는데 사실이세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풀립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였는데요. 내일은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1도까지 올라가고 낮 최고 기온도 2도에서 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온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를 매일매일 만나게 될 수밖에요. 정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여러분도 정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 네, 이렇게 기상캐스터님을 만나봤는데요. 네, 우리 기상캐스터님 팔짱 끼고 방송을 하시네요. 이렇게 기상캐스터가 되면 네,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매일매일 얘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쉬어갔으니까 우리 문제 잡으러 이제 가야겠죠? 문제 잡자송으로 신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문제 잡자, 맞았다. 네, 첫 번째 같이 풀 문제 3번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역시 집합이 나오죠? 그만큼 아까 선생님이 집합 중요하다고 했는데 집합 문제 또 나왔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자, 3번 문제 통해서 정수와 자연수의 관계 그리고 정수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를 볼까요? 오른쪽 벤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에 속하는 수를 모두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벤다이어그램 색칠된 부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수 집합이 주어졌고요. 그 안에 자연수 집합이 부분 집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죠? 네, 우리 아까 배운 내용 기억나죠? 자연수는 양의 정수니까 네, 정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요. 그럼 여기엔 누가 있더라? 양의 정수가 아닌 친구들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음의 정수 있을 겁니다. 또요. 빼먹으면 안 되는 친구 0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색칠된 부분에 속하는 수, 색칠된 부분이 네, 이 자연수 바깥쪽이네요. 뭘 고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0과 음의 정수를 모두 골라달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같이 확인해 볼게요. 1번, 2는 어디 있을까요? 네, 자연수죠. 2는 여기 있어요. 2번, 플러스 5. 플러스 5는 네, 양의 정수입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3번, 7. 7은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죠. 자연수. 4번, 마이너스 9. 음의 정수다. 예, 답이네요. 여기 있고요. 5번, 0. 네, 0도 여기 있다.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0도 여기 있으니까 정답은 네, 4번과 5번 두 개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요. 정수와 자연수, 포함 관계를 집합으로 나타내는 문제 여러분 자주 나오고요. 아까 우리 또 정수 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런 집합들 얘기 많이 했었죠. 이렇게 집합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우리가 다음 단원 나가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집합은 중요하니까 1강, 2강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집합 개념 확실히 잡고 가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같이 이어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11번. 선생님과 함께 서술해보는 서술형 문제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에 있는 어떤 두 수의 절대값은 같고요.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두 수 사이의 거리가 14예요. 두 수 중 작은 수는
문제가 너무 깁니다. 그쵸? 문제가 너무 길어서 조금 처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하나씩 끊어가면서 문제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직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수직선 그려야겠죠. 그래서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수직선 위에 어떤 두 수가 있는데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절대값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준점 필요하겠죠? 네, 기준점 0에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네, 한쪽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있을 거고요. 한쪽은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만큼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예를 들어 이 수를 그냥 쌤이 임의로 A라고 둘게요. 그럼 얘는요, 네,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A라고 둬야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수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네, 14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4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아하, 그렇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4인데 이 길이랑 똑같아요. 그럼 이 길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 길이가 7이고요. 이 길이도 7이죠. 그럼 감 잡았나요? A가 얼마입니까? 7이요.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7이요. 아, 그럼 답은 마이너스 7이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 내용 한번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랑 같이 적어볼게요. 두 수의 절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그렇죠. 거리가 14인데 14를 반으로 나눠서 왜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네, 7이 되겠죠. 그래서 두 수의 절대값은 7이 되므로 우리가 두 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두 수는 네, 7과 마이너스 7이다. 따라서 작은 수는 얼마다? 네, 작은 수는 둘 중에 음의 정수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술을 같이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 문제는 중요한 개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두 수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면요. 한 수는 A라고 두면 다른 수는 네, 그 반대쪽에 있는 마이너스 A라고 둘 수 있고 두 수 사이의 거리가 14다. 그래서 네, 14의 반을 나누면 그 값이 절대값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까지 해봤으니까 우리 다음 대소관계 한번 따져보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네, 대소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대소관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음의 정수와 0을 비교하면 네, 0보다 음의 정수는 작다 그랬고요. 또 양의 정수는 네, 0보다 우리 크다고 했었죠. 양의 정수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음의 정수는 양의 정수보다 작다라는 말, 당연한 거죠. 라는 말 할 수 있었고요. 자, 또 하나 양의 정수끼리 비교를 해보자. 양의 정수끼리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떤 수가 더 크다 그랬죠? 네, 숫자 큰 게 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 큰 게 크다. 절대값, 수학적 표현으로 절대값이 큰 수가 네, 크다.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가 된다라는 거 우리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음의 정수끼리 비교해 봅시다. 선생님이 음의 정수끼리 비교할 때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중요하다. 자, 음의 정수끼리 비교할 때는요. 절대값이 크면 네, 숫자가 크면 큰 수냐? 아닙니다. 그쵸? 절대값이 크면 점점 왼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네, 절대값 큰 수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작다라고 했다는 거. 이 세 가지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대소관계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문제 볼게요. 자, 보니까 먼저 좀 너무 뻔한 얘기부터 선생님 지어볼게요. 1번, 음수가 0보다 크다? 아니야. 바로 지울 수가 있고요. 자, 4번 보세요. 음수가 양수보다 크다? 이것도 아니야. 바로 지울 수가 있고요. 양수가 0보다 작다? 네, 얘도 아니야. 바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결국 2번과 3번을 네, 헷갈리지 말아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음수끼리 비교입니다.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요, 네,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볼까요? 2번을 보면요, 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3. 그렇죠.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죠. 아, 2번이 정답이구나. 그럼 3번은 네,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숫자 크니까 커요.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음의 정수일 때는 숫자 큰 게 작다. 절대값 큰 게 작다. 그랬으니까 네, 얘도 틀린 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수의 대소 비교 별거 아니죠.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 된다. 우리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마쳤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빠르고 스릴 있게 정리하는 시간 남아있죠? 30초 스피드 퀴즈 준비했습니다. 네, 30초 스피드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선생님이랑 호흡 맞춰서 네 문제 풀 건데요. 빠르게 맞춰줘야 됩니다. 선생님 힌트를 잘 듣고 오늘 배운 것 중에 있으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 양의 정수는 이거 플러스 기호 떼고 뭐와 같다. 그럼 그냥 1, 2, 3이니까 정답은 네, 자연수. 자, 원점 사이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표현했죠. 거리니까 뭐뭐값. 세 글자 정답은 네, 절대값. 자,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는 절대값이 큰 쪽을 구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뭐라고 선생님 쉽게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부호 떼고 숫자만 생각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둘 중에 숫자 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네, 마이너스 8이네요. 자, 정수 중에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숫자 크면 작아요. 그럼 얘 양의 정수겠어요? 아니죠. 양의 정수 자연수리가 안 되고 정답은 무슨 정수? 네, 음의 정수. 4개 모두 성공! 네,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 네, 마무리를 하기 전에 또 즐거운 숙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네, 영상과 영화, 증가, 감소와 같이 네, 서로 반대되는 값을 가져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관계를 찾아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 예를 몇 가지 들어줬죠. 증가와 감소, 또 이익, 손해와 이익, 또 해발, 해저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요. 또 책에서 찾아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실생활 속에서 그런 관계를 찾아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숙제 올릴 때요. 여러분 숙제 잘 올리고 계신데요. 6강 숙제란 제목으로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조금 검사할 때 편하겠죠. 이렇게 숙제 올려주시고요. 또 남은 문제 풀다 막히면 언제든지 Q&A로 질문 주면요.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요. 7강 정수의 사칙 계산 들어갑니다. 계산하는 내용인데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예습 꼭 하셔서요. 더 신나고 더 즐겁게 같이 공부하기로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